안녕하세요. 차영주 강사입니다. 어, 기분통 활용 네 번째 영상을 올릴 텐데요. 오랜만에 올립니다. 이번에는 일신압전환 분석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기분통 프로그램 오프닝 화면에서요. 자, 여기 보이시는 로고를 클릭을 하셔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신압전환 분석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일신압전환 분석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일신압전환 분석표 입력 맵으로 넘어가죠. 일신압전환은 이제 도지식교육 진행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상 계약이 어, 유니버셜 기능이 없고 비갱신이면서 납입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계약이 대상이고요. 어, 쉽게 타겟팅하는 방법은 납입 기간의 한 70%에서 80% 정도 경과된 계약들 위주로 타겟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석표 입력하기 전에 먼저 입력 맵 초기화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 맵 초기화를 누르고 그러면은 이제 전산 화면에서 일신압전환 분석을 해볼 만한 계약의 화면을 좀 띄워봐야겠죠. 그럼 제가 한번 샘플 화면을 먼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은 이제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기계학 분석 매뉴얼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런 전산화면의 계약사항 조회 화면이죠. 여기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필요한 정보들 여기 밑에 보이시는 대로 이런 내용들을 요 분석 입력표에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명은 그냥 홍길동으로 할게요. 피보험자도 동일하게 입력하고요. 자,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뭐 풀네임을 쓰셔도 되지만 그냥 요약해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계약일자, 연월일은 반드시 하이픈으로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납입기간 같은 경우에는 기간 중 연수로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보험기간 같은 경우에도 기간 중 연수로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상품처럼 보험기간이 종신인 경우에는 그냥 한글로 종신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보험료 입력하겠습니다. 자, 숫자만 연속으로 넣으시고 납입 횟수 예,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시납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전환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공란으로 두시면 되고요. 전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 부분에 일시납보험료가 있죠. 어, 확인하셔갖고 일시납보험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대출사항 입력 항목인데요. 이제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입력하시면 되는데, 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자, 대출 잔액 입력하고요. 그리고 대출 이율 입력하고요. 자, 기납입이자 누계 같은 경우에는 음, 교육 받으실 때 기억나시겠지만 지금 이거는 대출 분석이 아니라 일시납전환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약상 조회에서 하단에 지급 관련 메뉴 들어가서 보험대출 내역을 엑셀로 전환하셔서 그 이자열 있죠? 알파벳 I열입니다. I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이자열이 자동으로 지정이 돼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자의 합계 금액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거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자, 기납입이자 누계 금액 확인했다고 치고 뭐 예를 들어서 기납입이자 누계가 152만 원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기간 중 대출이자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계약상 조회 화면이 아니라 개인 상담 화면으로 넘어가야죠. 그죠? 개인 상담 화면에 가서 지금 내가 분석하고 있는 고객의 이름 넣고 조회해서 기본 사항으로 조회가 되는데
요 옆에 보시면은 지급금 안내 보이시죠? 지급금 안내 클릭해서 다시 한번 조회를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약이 다 나오고요. 내가 현재 분석하고 있는 계약의 해약 환급금, 요 해약 환급금을 클릭을 하면은 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해약 환급금 세부내역 조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해약 환급금 세부내역 조회 요 가운데 보시면 공지 항목 보이죠? 대출 잔액은 아까 넣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정상이자, 월복리이자, 지연이자, 연체이자가 보일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이자 금액이 바로 기간 중 대출 이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는 정상이자밖에 없죠. 그러면은 정상이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뭐 간혹 가다가 정상이자 말고 뭐 연체이자, 지연이자, 월복리이자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관련된 금액들을 다 더해 갖고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약사항 입력 항목하고 대출사항 입력 항목 두 가지 끝났죠. 그럼 이제 나머지 3번은 여러분들 전산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총무님이나 지점장님의 업무 협조를 좀 받아야 하는데요. 계약 변경 시스템에 가서 지금 내가 분석한 계약을 일시납 전환을 했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감액완납이죠. 감액완납을 했을 때, 이 주계약하고 특약들의 가입금액, 보험료, 해약 환급금이 변경 전후가 산출이 돼요. 예. 계약 변경을 접수하는 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냥 산출 단계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시납 전환했을 때 계약이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산상에 기본적으로 떠 있는 화면 그 조립 구조대로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화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이에요. 예. 일시납전환 대상 계약, 어, 계약 변경 산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입금액 보험료 해지환급금 변경 전후가 나오는데 요 가입금액 보시면은 변경 후에 요 금액 우측에 보면은 아래로 꺾인 그 꺽쇠가 보이죠. 그죠? 예,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중요한 특약은 최대한 변동 없게끔 가져가고, 반면에 좀 필요성이 떨어지는 특약은 최저로 10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로 100까지 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계약은 이제 적정한 수준의 금액으로 좀 조정을 하셔서 산출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딱 나와요. 예. 그러면은 보험료 해지환급금까지도 변경 전후가 다시 계산돼서 이 정상 금액, 여기 보이시는 정상 금액이 보면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보일 텐데 합계를 내 갖고 최종 금액만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점장님 또는 총무님 통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이 내용만 사진으로 찍어서 요 3번 사항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도지식 교육 때 말씀드리지만은 이러한 입력 형태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가로형으로 입력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세로형으로 입력을 하시는 게 헷갈리지도 않고 입력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주계약, 그리고 종신입원, 남성건강, 재해, 상해, 그리고 재해 장해입니다. 재해 장해, 연금, 그리고 수술, 암종합, 치료, 그리고 재해 상해, 재해 사망, 재해 치료비. 예, 현재 특약은 이렇게 부과가 되어 있고요. 변경 전에는 여기 보시면 가입 금액은 10,000원 단위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자, 뭐 변경 전에 주계약이 3,000이었고 3,000, 1,000, 3,000,
천, 천, 삼천, 오천, 천. 자, 변경전은 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 후는 이렇게 해봤어요. 주계약은 2천으로 줄이고, 종신이번 특약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최저 100, 그리고 남성 건강은 중요하니까 그대로 3천, 재장애 100, 수술 그대로 1000, 암종합 치료 그대로 1000, 재상해 100, 재사망 100, 재치료비는 그대로 1000. 자, 이렇게 주계약하고 특약의 가입 금액을 조정을 하고, 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변경 전, 현재 월납보험료의 기준이겠죠. 자, 주계약은 106,800원이고, 자, 나머지 특약 빠르게 입력하겠습니다. 16,800원, 1,200원, 9,000원, 6,700원. 지금 이 변경 전의 이 보험료는 이 변경 전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월납보험료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가입 금액을 이렇게 줄여서 일시납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도 일시납 보험료로 바뀌겠죠. 그럼 주계약 같은 경우에는 950, 54370, 1674800, 7400원, 282200, 2363-200, 5690, 26910, 1027-100. 자, 변경 후 보험료는 지금 이렇게 가입 금액을 줄였죠. 요 줄인 금액에 해당하는 일시납 보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해약환급금 넣어야겠죠. 자, 이제 해약환급금 변경 전 현재 월납 기준의 해약환급금 먼저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계약 같은 경우에는 18350-014 그리고 1040-700, 1228-700, 82050-186-850, 2061-750-63150, 715-250-362-100. 자, 요 변경전 해약환급금은 현재 요 변경전 가입금액의 월납보험료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경 후 환급금은 줄인 가입금액의 일시납보험료에 해당하는 현재 시점의 환급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변경 후 환급금 13784-990 그리고 39564 그리고 1377611 3321 212 116 2262 415 2555 16458 444 013.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옆에 정산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됐죠. 현재 시점 월납 기준의 환급금하고 가입 금액을 일부 줄인 일시납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하고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기 마이너스로 돼 있는 것들 보이죠? 이 마이너스라는 뜻은 추징금이 발생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플러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반제금이란 뜻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반제금의 합계 금액이 추징금의 합계 금액보다 더 많다. 그러면은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밑에 대출 선상환 금액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이 지금 이 화면이었죠. 이 화면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요런 화면이 보여요. 요런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정산 금액이 뭐 이렇게 보이고 옆에 보면은 보험계약 대출 해갖고 0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대출이 있는 계약을 일시납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요 대출 금액만큼은 상환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금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기간중 이자 있잖아요. 요 기간중 이자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0이죠. 0이면은 반제금이 대출 잔액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0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선상환한 거는 없기는 하지만은 기존 대출 잔액하고 기간 중 이자 여기에 표시되죠. 다시 말하자면은 환급금이 정산 금액이 594만 7,521원이 발생되는데 요 대출 추가 상환에다가 이 금액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 뜻은 요거 받는 돈으로 요거 다 갚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대출. 그러면은 대출을 갚게 되면은 그만큼 이자가 절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혹시 뭐 생각나시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한 줄 메모란에다가 메모해 놓으시면은 출력 맵에 그대로 인쇄가 됩니다. 자, 자, 입력 맵 마무리가 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은 출력 메뉴 있죠? 자, 출력 메뉴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출력 메뉴 보시면은 위에는 분석표고 밑에는 그래프 나와 있고요. 이거 출력하고 싶으시면은 요 프린터 출력 미리 보기 누르시고 자, 미리 보기 보시면은 인쇄될 형태가 보이죠? 이거는 여백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PC든 어떤 프린터 자동으로 다 조정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뭐 담당 컨설턴트 사항 있고요. 기본적인 계약 사항 있고요. 기납입 보험료도 계산되기는 하지만은 내가 분석한 계약에 만약에 이제 갱신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요 기납입 보험료가 상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놨고요. 앞으로 남은 횟수 동안 내야 할 보험료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입료라든지 자녀납입료가 이 금액하고 상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일시납 전환이 포커스기 때문에 요 내용만 정확하면 되니까는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대출 사항이 있죠. 현재 대출 잔액이 있고 대출 이율이 몇 프로고 마지막으로 이자를 낸 날로부터 이거 지금 분석한 시점까지 기간 중 이자, 매월 이자, 매년 이자 자동 다 계산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냈던 이자까지도 계산되기 때문에 대출이 있는 계약을 일시납 전환할 때는 대출도 조금 같이 함께 다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시납 전환을 하면은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의 가입 금액, 그리고 변경 후의 가입 금액. 노란색으로 표기된다는 뜻은 변경 전 가입 금액보다 금액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의미고요. 변경 없는 경우에는 노란색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해약 환급금을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일시납 전환은 보험료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기준이 되냐면은 해약 환급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변경 전에 월납 기준의 해약 환급금하고 변경 후에 일시납 기준의 해약 환급금이 기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급금의 정상 금액.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17만 원짜리 월납보험료였는데 주계약하고 특약들의 가입 금액을 일부 조정을 해서 일시납으로 전환을 하면서 일시납 보험료 1,495만 8천 원짜리로 바뀐다는 뜻인 거고요. 그리고 전환하는 과정 중에서 환급금이 6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발생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대출 잔액 선상환은 없었죠. 선상환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요 594만 7천 원 받으시는 돈 갖고 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데 쓰실 수는 있겠지만은 대출이 지금 720이 있으니까는 이걸로 다 갚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594만 7,521원 중에서 5,518원은 기간 중 이자로 빠질 것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요 720만 원 대출, 요 금액 중에서 일부가 상환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갚게 되시면은 대출이
126만 7,997원으로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일부 추가 상환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냈던 대출 이자가 33,000원이었는데 이게 27,234원만큼이 절감이 돼요. 그럼 뭐 딱 계산해 보면은 이제 대출 이자를 한 6,000원 정도만 내면은 되겠죠. 그리고 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17만 700원을 그동안 내고 있었잖아요. 일시납 전환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도 이제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9만 7천 원 정도의 새로운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주계약 1,000만 원, 그리고 좀 필요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되는 특약들 일부 이렇게 보장은 변동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뭐 건강특약, 수술특약, 암종합, 재해치료비 특약처럼 요즘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좋은 특약들은 변동사항 없이, 그리고 보장기간에도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그래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보험료 납입기간 현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남은 기간이 요만큼 있다라는 것들을 유관상으로 쉽게 볼 수 있고요. 보장의 변동사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파란색 그래프는 변경 전의 보장 금액이고 분홍색 그래프는 변경 후의 보장 금액이죠. 건강특약, 수술특약, 암종합치료특약, 재해치료비 특약은 변경 전후 동일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분석표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 TA를 했는데 약속이 조금 잘 안 잡히신다. 그러면은 다음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 제가 요약한 자료 모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요 모바일 열람용 간단 분석표 있죠? 요거 들어가셔갖고 간단 분석표 클릭해갖고 PC용 카카오톡 띄우셔갖고 요걸로 붙여넣기 해갖고 보내시면 돼요. 물론 뭐 이 작업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프린터 출력 미리 보기 눌러서 요거를 그냥 출력을 하셔갖고 직접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셔도 되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시각적인 품질은 바로 그냥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보인다라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모바일 분석표는 이렇게 좀 요약한 거예요. 요약했는데 약속이 안 잡히시는 고객님들 일단은 한번 보내보세요. 보내보시면은 요 내용 보시고 일부 고객들은 또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생겨서 역으로 거꾸로 다시 전화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갖고서는 방문 약속 다시 잡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뭐 기계학 속성분석 대화법 클릭하시면은 이제